아니 근데 요즘에 장해찬 부원장 이름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한 라디오 MBC 라디오 프로그램 네.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더라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당대표를 할 것이다. 이 내용 때문에 장해찬 부원장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에 발끈해서 이성건 같은 사람이 저 자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당원들의 기류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네. 물론 여론조사도 네. 들어가지만 근데 당원들이 대안과 미래나 맨날 당 지도부 발목 잡는 그 나이 60 넘은 자칭 소장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뚝심 지키는 장동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해찬 부원장이 오늘 분석요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의원총회와 최종 3시간 거의 반에 걸쳐서 의원총회 끝에 나온 절윤 결의문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거의 뭐 끝장 토론한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어제 저녁에 이 결의문을 낭독을 했는데 그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째,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 셋째,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국민의힘 이름으로 낸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의 명의로 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부대변인 먼저. 일단 이제 결의문이라고 하면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좀 다짐인데 뭐 이게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이 구체적인 성과가 네.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액션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1번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건 처리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한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것도 행동으로 보여주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환길 같은 분들, 이 고성국 같은 분들, 네. 이분들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 1단계 전환길, 2단계 고성국. 네. 이 정도는 보여줘야 아 국민의힘이 뭔가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네. 라고 느끼지 않을까? 근데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환길과의 절연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근데 전환길 씨도 뭐 어제 본인 유튜브 보니까 장동혁 윤 어게인 절연하면 지지 못해. 나랑 만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뭐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지만 네. 평당원이 너무 그 목소리 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반성하고 사과를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야 뭐 1하면 2해라 우리가 2하면 3해라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어제 결의문을 통해서 네. 국민의힘 내부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좀 일단락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절윤을 하자 말자라는 이야기를 더 할 여지는 없잖아요. 네. 물론 친한계에서는 이참에 뭐 한동훈도 복당시키고 제명도 철회하고 뭐 누구도 잘라라 뭐 이런 말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네. 명백하게 절윤을 선언하느냐 마느냐인데 그 고비는 뭐 진통 끝에 넘어섰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네.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끝까지 나름 버티고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띠려 했지만 네. 의원총회에서 의원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으니 존중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네. 소위 강성 지지층이 이걸 장동혁 대표 탓을 하진 않아요. 전한길 대표 같은 아주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면. 네. 그래서 저는 나름 노선 갈등이 이제 봉합됐으니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개파투쟁이나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때리기에 남은 3개월은 온전히 좀 집중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국면도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합이 됐다고 정말 보시는 거예요? 이제 친한계가 더 설치지만 않으면 봉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네. 어제 그 선언이 나오자마자 뭐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읽어라 뭐 무슨 자기들이 점령군인 것처럼 개선 장군인 것처럼 누구를 잘라라 말라 하는 건
저륜이 문제가 아니라 장 대표의 손발을 묶어서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음흉한 탐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친한계의 음흉한 그런 탐욕이다. 친한계가 헛짓거리만 안 하면 더 이상 노선 가지고 뭐라 할 여진이 이제 없어진 거죠. 어제 네. 근데 저 궁금했던 게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게요. 이제 윤어게인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일찌감치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시사저널 인터뷰나 네. 제 페이스북에도. 근데 그 다양한 층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고 제일 강성인 분들은 탄핵 심판 무효다. 윤 전 대통령이 복권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문구를 넣은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윤어게인 정당 아니냐라는 언론의 공격과 뭐 민주당의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우리 그거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이미 5개 있는데 정치적 복귀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사실 의미 없는 문구를 집어넣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계속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정당 아니냐라고 막 계속 오히려 그동안 비판을 했으니까 우리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준 거죠. 저는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정치적 복귀를 하나. 근데 또 최근에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어디 부산 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정치했더라면 뭐 주가가 5천 6천 간다는 말도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그 친윤이잖아요. 그런 거에 그 연장선상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은 5개 있으니까 정치적 복귀가 원래 안 되죠. 근데 정치적 복귀에 대해서 절대 불허한다라는 거를 결의문에 넣었다는 건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복권 없다 이런 뜻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법적 영역인 거고 정치적으로 이제 우린 윤어게인 아니다라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면복권은 정치적 영역이죠. 제가 먼 미래일까지 단정해서 뭐 얘기할 수는 이렇다 없겠지만. 저렇다 할 위치가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고 저희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네. 아 정권 연장합니까? 굉장히 오만하네요. 이게 전형적으로 머리 들고 꽃붙이는 박지원 의원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거든요. 네. 오늘까지는 머리 들고요. 계속 그렇게 오만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총평 한 번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은 게 이 네. 내용을 저희가 4명의 시점으로 좀 나눠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좀 세분화해서 네. 4명이면 누굴까요? 일단 장동혁 대표. 네. 그리고 전한길 씨,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4명으로 좀 나눠서 쪼개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도 제가 전한길 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해줄게. 제작진이 그거 조회수 잘 나온다고 너무 재미 들린 거 아닙니까? 아니 어제 밤에 전한길 씨가 유튜브를 올렸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저한테 특별 악플 수당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명수당 드리겠습니다. 아니 화요일에 장해찬 분석요원 나오는 거 알고 어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아,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일단 어저께 손원석 원내대표가 이 결의문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걸 다 담을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만 넣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거기에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장동혁 대표도 동의하는 결의문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정작 어제 의총 끝나고 나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침묵으로 쑥 지나가 버렸고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이 결의문을 의원들의 의견을 동의가 아니라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많아요. 존중이다.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싹 빠져나갈 때 우리 존중이란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빠져나갈 때. 그냥 존중한다. 존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 올렸음에도 그 다음에 네.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행동을 봐야 된다. 전형적인 억지 춘향이다. 억지 춘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쨌든 윤어게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좀 선봉장으로 좀 세우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전환기를 비롯해 가지고 윤어게인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하게 되면 지지 기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또 안 할 수는 없고 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보이콧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묘하게 반반 섞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겠냐 이거죠. 믿겠느냐. 부원장님. 저는 장동혁 대표가 만약 이 선언과 결의문을 반대했다면 네. 과거처럼 나는 반대니까 당원들에게 묻자. 전당원 투표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의문이란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침묵하는 수많은 의원 다수는 어쨌든 당원들 눈치를 보고 당원들이 지지하는 장동혁 대표와 맞서는 걸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네. 근데
의총에서 침묵하고 이 결의문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 일동 명의가 담긴 거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 이름도 들어간 거죠. 이름은 들어갔죠. 네, 그렇게 이 의총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의라 볼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외교를 할 때도 뭐 투트랙, 냉원 전략, 배드캅, 굿캅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걸 장동혁 대표가 너무 나서서 본인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은 좀 한 발 빠져서 또 이로 인해서 약간 허탈해하고 서운해하는 우리 당의 전통 지지층도 달래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의 총의에 존중으로 발을 맞춰서 중도 확장도 하고 네.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아까 봉합이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봉합이 맞냐라고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앞에 나서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었던 건데 오늘도 장동혁 대표는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영상 보고 가시죠. 대표님 어제 그 결의문 채택 후에 입장 안 밝히셨는데 저륜 관련 입장 밝히실 게 있으실까요? 결의문 채택 이후에 예. 제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제 입장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존중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의총에서 한마디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원님들 의견, 여러 의견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다는 얘기. 자, 전환길 대표가 만나자는데 만나십니까? 장례찬 인사조치 할 생각이 강성 유튜버들은 탈당 방송도 얘기하는데요. 아, 네. 이거는 오늘 오전 11시에 한국노총 8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축사를 끝내고 나오는 장동혁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본 그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수석 대변인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정도 외에는 뭐 동의한다. 절윤하겠다. 이런 직접적인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적 침묵이죠. 전략적 침묵.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 결의문 채택을 통해서 중도 확장에 물꼬를 텄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통 지지층이 이탈하고 쪼개지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도 당대표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나서기보다는 의원들 전체 뜻이고 당의 입장이다. 네. 다만 내가 거기에 막 발 맞춰서 치어리더가 되거나 호들갑 떨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침묵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약간 서운함을 품을 수 있었던 전통 지지층들이 그래 우리 장동혁 믿고 지금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지방선거까지는 장동혁을 믿어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 전략. 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중심으로 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중도로 치고 나가고 네. 장동혁 대표는 또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모습을 네. 보이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지방선거 앞두고 기존의 어떤 윤호개인 세력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 이 스탠스로 가되 버리지는 않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인 당은 거다. 윤호개인 정당이 아니죠. 저도 윤호개인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고 다만 국민의힘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표를 찍게 해야죠. 누구는 이래서 우리 찍지 마세요. 누구는 저래서 찍지 마세요는 아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선 때 네. 통진단 후신인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도 하고 막 별별 사람들이랑 네. 손잡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 거죠. 네. 아니 좀 전에 영상 마지막 말미에 네. 어떤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장해찬 부원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해찬 부원장 인사조치할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호개인과 절연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이 절체절명의 이 중요한 순간에 장해찬 인사조치가 나온 것은 윤호개인의 어떤 대표 인사로 지금 근데 지목되신 건데 진짜 저는 억울하고요. 억울하십니까? 왜냐하면 억울하십니까? 저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 한 번 잡은 적이 없고요. 탄핵 반대론자로 되게 유명했는데 탄핵 반대는 하죠. 그러나 그 집회에서 소위 말하는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마이크 잡고 막 그 강성 지지층 환호 받을 때 저는 그 연단에 올라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윤호개인 아니라는 말을 시사저널 인터뷰나 제 페이스북에 먼저 했어요. 강성 지지층 분들한테 비난을 감수하면서. 근데 정작 저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오세훈 시장은 2025년 3월 6일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는 윤통과 함께 가야 된다. 출당 도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이 윤호개인 아닙니까? 제가 윤호개인인 게 아니라 근데 대안과 미래가 윤호개인 아니에요? 그들은 과거에 잘못된 생각을 했고 어떤 계기로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 장사하려고 지금 태도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회주의적인 거죠. 우리 어떤 설명이 없잖아요. 장해찬 부원장도 어쨌든 간에 이제 탄핵 반대했던 건 이제 네. 철회해야 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어.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네. 탄핵을 통해서 결국 이재명 정권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는 탄핵 반대는 계속 당론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보다 더 열심히 집회 나가서 마이크 잡았던 권영진 이런 양반들이 지금 소장파인 척하는 것 어디서 뭐 그들이 이제 하다가 소장파인 건 수가 제 말 적은 끝까지 거죠. 들으세요. 수가 적은 거죠. 어디서 뭐하다 나타나서 당을 위해서 민주당과 싸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이성건이 제 이름 들먹이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저는 권영진 이성건 배지 떼는 게 제가 부원장 자리 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당에 도움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장해찬 분석요원이 시청주의에 나온 첫 주부터 약간 반성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근데 사실 오늘 결의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개인 옹호해고 했던 그런 수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안 들어간 게 나는 그러니까 너무 장해찬보다 못하다. 그 헌재 앞이나 한남동 앞에서 마이크 잡고 그때 세이브 코리아 기세 등등 할 때 권영진 같은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막 신나 했었어요. 그 행동에 대한 공개 반성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요? 없어, 한 번도 저는 없었어요. 오히려 일관적이에요. 근데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저는 소장파인 척하면서 이제 당권 먹겠다고 누구 나가라 우리 저륜하자 하는 게 전 너무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냥. 네. 근데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 그 소장파가 무슨 개혁의 소장파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수가 적어서 소장파라고 생각할 뿐이고 네. 어쨌든 국민들은 국민이 뭐 소장파가 됐건 뭐 누가 됐건 지도부가 됐든지 간에 이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도 철회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뭔가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이런 결의문은 그냥 다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와서 윤호개인 비판하는 소장파 의원들에게 굉장히 아주 막 비판을 좀 쏟아내셨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 윤호개인을 계속 끌고 온 분들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제 우리 분석요원 중 한 분인 한겨레 20일 김환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패배할 결심을 한 것 같다 지도부가. 왜 저륜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결의문 나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해찬 부원장한테도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대선에 뭐 대패를 하더라도 장동혁 당대표는 당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약간 휴지기가 있겠지만 유지할 것이다. 그게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어떤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패배할 결심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말에 그렇지 대한 않죠. 반응과 장동혁 대표가 공식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자기 정치적 인생이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거 패배와 선거 승리는 지도자 특히 당대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동훈 씨처럼 특출나게 뻔뻔하지 않고서야 총선 다 말아먹고 다시 뭐 나는 금정구청장 이겼다고 자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정치인들은.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도 특히 서울과 부산 선거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오세처럼 행동해도 우리가 추가 공모문도 열어주고 나름의 어떤 그 와신 상담의 자세로 네. 서울시장 후보군 두텁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대표 연임이 가능하다 내지는 다시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서로 패배하더라도 지금 같은 몇 달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계속 당 지도부 흔들고 발목 잡고 했던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 이 사람들도 패배의 원인 아닌가? 이 사람들도 패배의 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원인 제공이 지도부에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가 뜻을 펼치지 못하게 매일같이 발목 잡고 매주 똑같은 우총을 되풀이한 대안과 미래와 친한계의 잘못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이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전대가 만약 열린다 치면 제가 봤을 때 소장파, 친한계, 뭐 친오계가 뭐 딱히 있진 않지만 어디는 어디서든 누구를 후보로 내세워도 장동혁만큼 지지받을 후보가 지금은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앵커님이나 우리 강성필 위원장이 누가 나오면 장동혁 이긴다 했을 때 잘 안 떠오르지 않으세요? 나경원.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길 거라고 봐요. 근데 표가 다시 나와. 갈라지지 않을까 나경원하고 나오면? 네, 뭐 그건 뭐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만 네, 지금 그만큼 우리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은 두텁다. 왜냐하면 얼마 전 모 여론조사에서도 최근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였죠. 조원 CNI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여전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네.